안녕하십니까. 오늘 C 언어 16번째 시간 포인터와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지난 시간인가요? 포인터와 배열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문자열을 포인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포인터와 함수와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내용은 주소를 이용한 함수 호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함수를 보면 매개 변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호출부와 그 함수 정의부에 를 연결해주는 변수, 매개적으로 연결해준다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 있었는데요. 그 매개 변수에 int형이라든가 캐릭터형이라든가 기본 자료형, C언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을 넣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 매개 변수로 주소, 메모리 주소, 데이터 값이 아니라 데이터 값이 메모리에서 존재하는 메모리에 주소를 넣어서 그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 연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주소를 이용한 함수 호출이 있겠고요. 다음에 함수 호출 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한 배열 요소 접근, 다음에 주소를 반환하는 함수 호출의 함정과 해결책. 좀 말이 긴데요. 딱 하나로 떨어질 만한 단어가 없어서 좀 말이 길긴 한데 하나씩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면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주소를 이용한 함수 호출입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로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사용한 지금까지 살펴봤던 함수란 것은 일반적인 함수 호출인 경우에는 데이터를 넣어줘요. 매개 변수로 데이터를 한 개 내지 두 개 내지 원하는 정의되어 있는 숫자만큼 그 개수만큼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 내에서는 내가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쿵짝쿵짝쿵짝 수많은 연산을 수행하고요. 거기서 리턴 값이 있으면 리턴 값을 데이터로 다시 이렇게 반환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함수고요. 그죠? 자, 그래서 함수 보면 예를 들어서 반환형이 int다. 그리고 함수 이름은 func로 하고 그다음에 매개 변수를 뭐 한 두 개 정도 받는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뭐 연산을 쭉 수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리턴을 이렇게 반환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일반적인 함수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조금 특이한 함수, 메모리 주소를 이용한 함수 호출. 자, 이거는 일반적인 함수하고 동일하지만 매개 변수를 데이터를 넣어주는 일반 함수와는 달리 이때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 주소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소를 넣어주면 그 주소를 가지고 우리는 주소를 알면 뭘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알 수 있겠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를 찾아가서 그 데이터 가지고 수많은 연산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데이터를 반환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함수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런 함수의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해볼 이렇게 매개 변수로 주소를 던져주는 함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얼핏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데이터를 넣어주나 주소를 넣어줘도 어차피 주소를 알고 있다는 건 데이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에스타리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메모리의 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일반적인 함수가 이런 형태예요. 그죠?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a는 10이 이렇게 되어 있다. 예, 그다음에 int 뭐 b는 20이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결과값 result가 0으로 해놓고요. 자, 한번 함수를 호출해요. 그래서 func에다가 a 매개 변수, b 매개 변수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반환되는 녀석을 받을 때 result를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10하고 20, A하고 B에 해당되는 10하고 20이 정입으로, 함수 정입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이 들어오고 여기에 20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잘 생각을 하시면, 자, 얘는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시작을 해서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어느 곳에서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변수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함수 정의부에 선언되어 있는 요 녀석들 있죠. x하고 y. x하고 y는 이 함수가 실행될 때만 잠깐 메모리에 나타났다가 바로 소멸되는 그런 지역 변수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를 이렇게 호출을 해요. 호출부에서 호출을 하면 A하고 B가 여기에 10하고 20이겠죠. 이 값이 어디로 가요? func int x int y 함수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던져질 때 A하고 B의 값이 x하고 y로 복사되어서 전달되는 겁니다. 즉 A하고 B가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복사되어서 어디로? 각각 x하고 y에 순차적으로 복사되어서 새로운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 y를 받아서 복사된 값 10하고 20을 받아서 이 안에서 무수히 많은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a와 b의 고유한 값 10하고 20은 변질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왜? A하고 B가 갖고 있는 메모리 주소하고 X하고 Y가 갖고 있는 메모리 주소는 엄연히 다른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데이터가 카피돼서 가는 거지 직접 A의 주소가 직접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이번 시간에 알아볼,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소를 이용한 함수 호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포인터니까 주소니까 포인터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 에스타리크가 찍히고요. 그다음에 결과도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 생각해보면, 자, 펑션이라는 매개 변수는 그 함수의 매개 변수는 주소를 받는데요. 포인터를 받는데요. 그러면 이때도 주소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잘 보시면 함수로 호출을 해요. 근데 A하고 B가 전달되죠. 근데 이번에는 A의 데이터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A의 값이 아니라 A의 뭐가? 주소가 전달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의 값이 아니라 B의 주소가 돼요. 즉 A와 B가 존재하는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뭐가 된다? 메모리 주소. 메모리 어딘가에 이렇게 A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녀석들은 다 메모리에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가 존재하게 되죠. 이 메모리 주소가 직접 다 전달되기 때문에 여기서 X하고 Y 포인트에 대해서 뭔가를 막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게 되면 이 A와 B의 값이 변질된다, 안 된다? 충분히 변질될 수가 있겠죠. 왜? 값이 복사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를 찾아서 그 값을 갖다가 막 변경을 해버리면 여기 그러니까 10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 지금 10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20이 들어있는데 이 동일한 메모리 주소로 가서 얘 10을 예를 들어서 뭐 5로 바꿨다. 결과적으로 뭐가 바뀐 거예요? A의 값이 5로 바뀐 결과를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일반적인 함수 호출에서는 데이터가 전달돼요. 데이터가 복사돼서 전달되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변수의 데이터는 변질될 우려가 없다. 하지만 주소를 가지고 함수를 다루면 주소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소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마구마구 여기서 변경을 해버리면 원래 갖고 있던 변수의 데이터가 변질된다 안 된다? 충분히 변질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니까요. 이 핵심적인 내용을 머리에 담고 다음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로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한번 요런 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A에 10이 있고요. B에 20이 있습니다. 다음에 리졸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리졸트는 펑션 1이 어떤 거예요? 요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배운 함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a와 b에 10과 20을 던져요. 그리고 받은 x하고 y를 인트형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걸 갖다가 리졸트에 담아서 리졸트 출력을 해주면 30, a하고 b, 20, 20 별 변화가 없습니다. 예,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자, 근데 메모리 주소를 이용한 함수 호출 첫 번째 봅니다. 자, 펑션 2를 보니까 포인터네요. 우리가 배웠던 포인터를 받고 있습니다. 포인터는 뭐예요? 메모리 주소죠. 즉 A의 주소, 메모리 주소와 B의 메모리 주소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주소가 왔어요, 이제. 그죠? 그래서 메모리 주소에 S*을 찍었어요. 뭐예요? 값이죠. 즉 X에 해당하는 거, X는 뭐였어요? A죠. A에 해당하는 값, B에 해당하는 값을 더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졸트는 30 나오고 똑같이 10, 20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첫 번째 예나 두 번째 예를 보면 값을 던지나 주소를 던지나 그죠? 안쪽에서 연산을 이렇게 값으로 연산을 해주고 있고 이것도 데이터 값으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자, 근데 세 번째 함수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함수를 보면 어떤 포인터 메모리 주소를 받고 있습니다. A의 메모리 주소를 받고 있네요. A의 메모리 주소를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A의 메모리 주소에 해당하는 거에 값에 10을 더하고 그거를 다시 또 그 받은 A의 값에다가 더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A가 온 건데요. A에 10을 더해서 A의 값이 변경이 됐죠. 그리고 그걸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리졸트는 A가 10이었지만 10을 여기 더했으니까 20이 온 거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러면서 A하고 B의 값을 찍어봤어요. 분명히 A는 10으로 초기화해야 됐고 B는 20으로 초기화해야 되는데 여기서 찍어보니까 A는 20으로 바뀌어있죠. 즉 값이 변질됐죠. 왜 변질됐어요? 펑션 3이란 거에다 주소를 던졌죠. 주소를 던져서 그 주소를 가지고 값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기서 A가 변질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잘 유념해 둬야 될 사항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출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한 배열 요소 접근 이렇게 되는데요. 말이 좀 긴데 자,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함수를 호출할 때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해서 배열 전체를 접근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포인터하고 배열 지난 시간인가요? 살펴볼 때 배열의 이름은 뭐다? 배열 요소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이다. 그죠? 그리고 배열의 이름을 포인터에다가 넣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array라는 ARR이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0, 1, 2, 3, 4, 5, 6, 7, 8, 9, 10개의 데이터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펑션 4에다가 배열의 이름을 던졌고 배열의 이름은 뭐예요? 배열의 시작 주소라고 그랬습니다. 즉 주소를 던진 거죠, 주소.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그 개수입니다, 개수. 자, 그래서 주소니까 포인터로 받습니다. 매개 변수 포인터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num으로 바꾸고 10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포문이 들어가네요. 반복문. int i는 0서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즉 0, 1, 2, 3, 0, 1, 2, 3, 4, 5, 6, 7, 8, 9 10번이 돌아가는 반복문이고요. 1씩 증가하니까. 그리고 포인터를 출력해 봅니다. 그래서 포인터 i 그 다음에 포인터 플러스 i 그 다음에 다음 프린터 F에서는 포인터 주소를 갖다가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포인터 변수의 이름은 배열의 이름처럼 이렇게 인덱스에서 값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펑션 4는 메모리 주소를 받아서 뭐에 대한 메모리 주소예요, 지금? 배열에 대한 메모리 주소죠. 배열의 요소의 첫 번째 주소를 받아서 포문이 돌면서 메모리 주소와 그 다음에 값을 순차적으로 계속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지난 시간에 배열을 할 때 포인터와 배열 관계에 대해서 다 살펴본 내용을 조금 응용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지금 16강과 15강 포인터와 배열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잠깐
저걸 하고 갈까요? 새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한번 실제로 코딩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포인터 펑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공부를 저와 같이 하면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요. 포인터에 들어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메모리 구조를 좀 다루다 보니까 조금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자꾸 접하다 보면 익숙한 그런 언어가 될 것입니다. 인크루드 해주고요.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 D형 메인 보이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배열을 일단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int arr이라고 그냥 이름은 짓고요. 배열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아이고 9까지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함수는 자, 위에다가 원형 함수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값은 없고요. 펑션 4로 펑션 아까 5였나요? 5 펑션 4 4 이렇게 해주고요. 이름은 뭐 상관없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연습하실 때는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포인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int 개수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함수가 나왔으니까 void 함수 정의를 합니다. 자, 포문이 들어가면 되겠죠. 포문이 들어가서 int i는 0서부터 i는 뭐가지? num까지 i 하나씩 증가하면 되겠고요. 자, printf 자, 먼저 뭘 찍어볼까요? 그 포인터에 메모리 주소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O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PO 포인터에 플러스 i를 찍으면 되겠고요. 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주소니까 X 서식 연산자 이용했고요. i하고 그 다음에 PO 플러스 i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다음은 값을 찍기 위해서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니까 얘는 바로 배열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i d 해주고 i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i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POI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출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이제 호출해서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요?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했습니다. 넣어주고요. 배열의 개수가 몇 개예요? 10개죠. 그래서 10개 넣어주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봅니다.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메모리 주소 찍히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 0인 녀석의 값, 그 다음에 1, 2, 3, 4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출력이 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를 반환하는 함수 호출의 함정과 해결책.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포인터로 하나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포인터에다가 함수를 주는데 함수가 포인터 함수예요.
int의 s타이클인가 포인터 변수 우리 배웠죠? 똑같이 함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s타이클 찍어서 포인터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해주는데 먼저 PO의 메모리 주소, PO는 뭐예요? 함수의 메모리 주소죠. 그래서 메모리 주소를 출력을 해봤어요. 그리고 PO가 갖고 있는 메모리 주소, 얘는 함수의 메모리 주소고 얘는 그 포인터 변수가 갖고 있는 메모리 주소. 다음에 다시 그거의 s타일인가 요거 세 번째 거하고 첫 번째 거는 같은 거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이 함수 안의 내용을 보면 함수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int num10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printf로 num의 주소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um의 주소를 int s에서 포인터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다가 지역 변수라고 그러는데요. 이 지역 변수란 건 뭐냐면 이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죠. 이 변수는 이 함수 시작, 중괄호가 시작해서 중괄호가 끝나는 요 안에서만 유용한 거지 얘를 바깥쪽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num에 대한 생명 주기를 보면 여기서 생성을 했다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소멸을 해요. 소멸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num에 대한 메모리 주소가 전달되고 있죠.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에서 num이 생성이 됐습니다. 함수 호출을 하면 function5라는 걸 호출을 하면 num이라는 메모리에 주소가 생성이 된 거죠. 생성이 돼서 막 여기서 막 연산할 거 연산하고 다 사용됩니다. 사용되고 나서 여기서 데이터가 아닌 값이 반환되고 있죠. 아니 저기 메모리 주소가. 그러면 메모리 주소가 반환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메모리 주소가 반환됐다는 거는 이 메모리 주소가 어딘가로 그죠? 바깥쪽 외부로 새어 나가는 거죠. 새어 나왔을 때 이 메모리 주소라는 거는 함수가 종료함과 거의 같은 시기에 메모리에서 사라질 겁니다. 소멸됩니다. 소멸됐기 때문에 이 메모리 주소가 여기 전달된다 하더라도 해당 메모리 주소로 접근을 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해당 메모리 주소로 가서 뭔가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벌써 소멸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컴파일을 진행하면 이런 에러가 떠요. 워닝이죠, 워닝. 에러는 아니고 워닝, 경고가 뜹니다. 지역 변수 또는 임시 넘의 주소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변수, 언제 소멸될지도 모르는 지역 변수를 반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환받은 호출부로 가서 이 반환된 주소를 가지고 뭔가 다른 작업을 할 때 언제 이 그 반환된 주소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라고 해서 워닝, 경고가 뜨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좀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놓으면 실제로 여기서 받아서 다음 연산을 했을 때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값을 못 찾는 거죠. 메모리 주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정적 변수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정적 변수는 앞에 스태틱 키워드만 붙여주시면 돼요. 정적 변수로 바꿔줬다는 얘기는 이제 지역 변수처럼 보이지만 이 지역 변수가 아니고 메모리에 일정한 공간에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전체의 프로세스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소멸되지 않는 정적 변수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없이 다 코드를 실행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잘 알아주세요. 자주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반환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데이터는 값일 뿐이지 메모리 주소가 아니죠. 그래서 언제든지 복사된 값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메모리 주소를 반환할 때 이 메모리 주소가 갖고 있는 게 지역 변수라면 그죠? 바깥쪽에서 호출한 바깥쪽에서 사용할 때 언제 메모리 주소가 소멸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전한 상태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인터와 함수와의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포인터 또는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 내용은 별로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라든가 포인터 정의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학습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